월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이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ICC라고 해가지고 이 국제 형사 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인 이 갈란트를 전쟁 범죄비 반인도적인 범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도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랑도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특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가자 지구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뭐 44,000여 명이나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인도적인 그런 행위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쟁 범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총리 이 네타냐후 그리고 이 갈란트 전 국방장관까지 지금 체포 영장을 지금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좀 이제 국제적인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중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총리 그리고 전 국방장관까지 이 체포 영장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뭐 헤즈볼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특히 하마스 무장 조직의 이제 리더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 역시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된 게 이 하마스 무장 조직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갑자기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민간인들 막 엄청나게 사살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이렇게 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반인도적인 그런 이제 범죄다라고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요. 발부를 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리더들이 다 사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사살이 되다 보니까 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는 했지만 체포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네타냐후 그리고 이제 갈란트만 이스라엘 이런 총리랑 그리고 이 전 국방장관만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거는 뭐 터무니도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다 거짓말이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거짓말로 우리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는 전쟁을 그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하기까지 이 전쟁에서 설정을 한 그 목표가 모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한테 좀 이제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특히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가 44,000여 명이 좀 넘어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아마 이 민간인이랑 이제 다 합해가지고 사망자들 수가 이렇게 또 44,000여 명이나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현대전에서 이렇게 많이 사망한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한테 어마무시한 비난이 계속 이렇게 또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 이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에도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헤즈볼라랑 이렇게 또 싸우면서 이 레바논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렇게 또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레바논이랑 계속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지금 끝내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한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독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푸틴이며 뭐 김정은이며 뭐 그런가 봐요. 이 독재자들만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네타냐후 총리도 체포 영장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좀 이제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 독재자들과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네타냐후를 본다고 하면은 네, 좀 너무나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지고 네, 좀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약간 이렇게 또 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도 혹시 이럴까봐 네, 좀 이제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제발 좀 네, 미국에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만 네, 전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가지고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러시아가 네, 이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한테 ICBM 네, 인터콘티넨탈 그 발리스틱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측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러시아 측에서 네, 이 ICBM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ICBM이 아니라 IRBM인 것 같다. 네, 이 인터컨티넨탈은 아니고 중도 미사일, 네,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 네, 중거리 그 미사일을 쏜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어제 7발의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인터컨티넨탈 미사일을 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7발의 미사일을 이렇게 또 쐈는데 이 중에 6발은 이 우크라이나의 이 방공망에 의해 가지고 격추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발만 떨어져 가지고 이 도시를 타격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인명 피해는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미사일이 겨냥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드니프로 지역에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이 발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이 미국의 이제 방공망이나 뭐 서방 세계의 방공망들에 의해 가지고 이 미사일들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또 격추를 했다고 하니까 7발 중에 이제 6발이나 이렇게 또 격추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뭐 이 미사일의 뭐 속도나 그 크기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이 ICBM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다가 핵탄두를 이렇게 또 장착을 하면은 이게 핵무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이제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미사일 떨어진 곳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잔해를 이렇게 또 수습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파병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이제 미국이나 이거는 좀 이제 중대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이 에이타크임스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이 거리 제한을 이렇게 또 해제를 해줬거든요. 해제를 해주게 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북한군이 이렇게 또 주둔을 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곳에 있는 뭐 탄약고나 이런 곳에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또 엄청나게 또 화가 나다 보니까 이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핵무기 사용 그 제한을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핵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핵무기를 쏘겠다. 라고 이렇게 또 그 리밋을 낮춰놨거든요. 이 낮춰놓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는 이렇게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방 세계의 이 대사관들 특히 이 미국 대사관을 이렇게 또 필두로 해가지고 아마도 어쩌면은 조만간 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 대사관들이 이렇게 또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이 러시아에서 ICBM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ICBM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IRBM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ICBM 굉장히 커다란 미사일 7발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뜨거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러시아가 공격을 막 퍼붓는 것을 이거는 지금 이 푸틴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을 강화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우크라이나는 독립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계속 이렇게 또 가지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금 이 푸틴이 계속해가지고 심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잘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빼앗긴 땡들 빨리 되찾고 이 러시아도 좀 이제 정신 차리고 푸틴 끌어내리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인사결정에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결정에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이 국방장관으로 예전에 이 박스 뭐 뉴스 진행자였나 이 헤그세스를 지금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헤그세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헤그세스가 성폭행 혐의로 고발이 됐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성폭행 그 고발을 당했었던 그 보고서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2017년도 몬테레이에 있는 어느 이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느 여성이 이 헤그세스한테 이 핏 헤그세스한테 성폭행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고소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합의금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그 고소가 이렇게 또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여성이 2017년도에 이 호텔 이 몬테레이 호텔에 가가지고 여기서 술을 마시고 조금 이제 알딸딸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헤그세스가 자신의 이 호텔 방으로 이렇게 또 따라와가지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핏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헤그세스가 아마도 그때 이 약물에 이제 취했을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뽑은 그런 인물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성폭행 혐의가 있어. 이 트럼프도 이 성폭행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성도 성폭행 혐의가 있고 그리고 법무장관도 얘는 뭐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를 이렇게 또 성매수를 한 그런 것도 있고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고 있는지 트럼프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그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하에 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합의금을 줬을까요? 합의금을 이렇게 또 줬다고 이렇게 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합의하에 이렇게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합의금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 헤그세스는 법적 기소는 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기소는 되지는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측에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국방장관에 이렇게 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그런 이제 정황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하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할 말이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또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이 여성들의 뭐 성추행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고소건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도 다 똑같습니다. 뭐 성폭행하고 뭐 성추행하고 뭐 성매수하고 미성년자까지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미국을 지금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잘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지금. 진짜, 그렇고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인사결정에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결정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교육부 이 장관을, 이 어느 한 여성을 이렇게 또, 이 후보로 이렇게 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후보에 대한 또 다른 이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또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도 예전에 이런 고소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슨 고소인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1980년대부터 이제 WWE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레슬링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필립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 직책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남자아이들을 막 13살짜리 뭐 15살짜리 뭐 그런 미성년자 이제 남자아이들을 성적 학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필립스가 그런 성적 학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랑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묵인을 했다, 방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소가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성적 학대를 이렇게 더 받은 그런 아이들이 뭐 5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뭐 3만 달러 이상의 뭐 피해 손해배상 요구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성폭행범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성추행자 얘가 이 사람은 2012년도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적 책임을 이렇게 또 질 사람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이 형사상 뭐 기소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이런 사람이 뭐 교육에 대해 가지고 뭐 제대로 된 지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예전에 뭐 프로레슬링 거기서 일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성추행을 하는 것에 이렇게 더 봤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을 지금 후보에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뽑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그 뒷배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내 말만 잘 따른다고 하면은 그냥 막 꽂아두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인사결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트럼프 입맛대로 지금 미국을 이렇게 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또 뽑게 되게 되면서 뭐 뒷배경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 그냥 오로지 이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또 뽑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갈지 진짜 걱정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이 라마스와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정부 효율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그 수장으로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다지라고 해가지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여기서 이렇게 또 이 수장으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는 재택근무는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모두 다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주 5일 모두 다 출근을 해서 이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모두 다 출근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일의 효율성을 이렇게 또 많이 높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오피스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잘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DC에서 거의 대부분 이 연방 정부에 대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워싱턴 DC 시장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오피스로 다 돌아가서 이렇게 또 일을 하나라는 거, 이거를 지금 지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지만 워싱턴 DC 도시가 이제 활발하게 다시 되살아날 것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로 복귀를 하는 거 나는 찬성을 한다 라고 이제 워싱턴 DC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자발적으로 이 오피스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레 퇴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 사람들 먼저 이렇게 또 잘라내면서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일이 잘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이게 이 노조랑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랑 또 라마스와비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다지에서 이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을 한 80%가량을 해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어찌어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방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잘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돈이 안 논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잃을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 효율성도 좋기는 좋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실업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경제가 이제 꼬꾸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 미 연방 정부에서 진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진짜 많이 돈을 뿌렸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뭐 도로 정비하고 뭐 다리 뭐 새로 이렇게 하고 정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컨스트럭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일도 많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일을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뭐 일거리들이 막 넘쳐 나가지고 막 사람들 계속 뽑고 막 돈 계속 뿌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들이 진짜 중산층들한테 이제 돈을 직접 이렇게 또 찔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중상층들이 잘 살아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이제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중상층들이나 뭐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고 있고 이제 돈을 줄이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미국의 중산층들이 힘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계속 더 간극이 멀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이제 경제 역시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공약을 걸었었던 거지, 지금 이 미국에는 진짜 이 불법 이민자들 수가 너무나 많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국가적인 이제 비상사태이다. 지금 크리미널들이 그렇게 많은 범법자들이 미국으로 막 쏟아져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대통령 첫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mass deportation, 대규모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 주에서는 지금 나서가지고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텍사스에 있는 이 뭐 농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국경지대랑 이렇게 또 맞붙어 있는 뭐 1,400에이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추방 조치를 위한 그런 건물들 짓고 뭐 도로하고 뭐 그래라라고 이렇게 텍사스주에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그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할 것이다.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한다고 하면은 군대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리저브에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뭐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100만 명 정도나 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구체적인 그런 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런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이 자식들은 또 이제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잡았는데 시민권자 이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둘로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이 부모님만 이렇게 추방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국경차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국경차르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싸잡아다가 가족 전부 다 추방해버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직장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싹 다 잡아다가 그냥 추방을 해버리면 된다. 어차피 다 불법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 이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수가, 이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추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추방을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갑자기 경제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힘든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싹 다 빼버린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이제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겠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비어진 추방을 당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메꿔놓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뭐 관세도 올리고 추방 조치하면서 임금도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더 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금리는 다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 하면은 돈줄은 다시 쪼여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 풀리는 거 없어지고 그리고 이 미국 정부도 본다고 하면은 뭐 효율성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다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다 잘라버린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뿌리고 있었던 그런 돈들이 이제 더 없어지거든요. 돈이 계속해서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서 돌고 있는 그 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경제가 어떻게 된다? 이 나락의 길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트럼프 때문에 이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같은 거 다 철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잘 되면은 뭐합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아마도 이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정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을 안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어지더라도 이게 좀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면서 이렇게 돈을 더 잘 벌면 좋은데 이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선택은 트럼프였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이 mass deportation, 이 대규모의 추방 조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이 남미 국가들이랑 라틴 아메리카나 강경 전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추방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랑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또 관계를 이렇게 또 맺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또 추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안 받아준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랑 전략적 뭐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제재 같은 거 더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 남미 국가들한테 이렇게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 국가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특히 이제 멕시코가 이제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다 이제 받아줘야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멕시코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합니다. 멕시코가 그나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중국을 이렇게 또 제재를 하면서 멕시코가 어느 정도 공장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좀 살아났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좋았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오로지 막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이 미국의 악으로 이렇게 또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 멕시칸 라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또 내쫓으면서 막 한다고 하면은 멕시코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부 다 지금 비상사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곳들이나 좀 이제 어려워진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겨우 막 미국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트럼프 때문에 다 잡혀가지고 이제 다시 다 되돌아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들어가도 이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이 국가들을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이 뭐 절규 같은 거 이렇게 또 돼가지고 뭐 제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베네수엘라 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라틴 아메리카들, 이 남미 국가들이 좀 굉장히 큰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텍사스나 뭐 트럼프, 이 대규모 이 추방 조치, 이런 거와 이제 다르게 여기 이제 LA를 본다고 하면은 LA시에서는 연방 이 이민 당국이 이 LA에 와가지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또 색출해 내가지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LA시는 막는 그것을 이제 금지를 하는 조례를 지금 만장일치로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LA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호를 받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여기 LA로 또 몰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야, 진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트럼프처럼 너무나 이제 완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LA로 이렇게도 몰린다고 이것도 또 LA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LA 이 의원들도 LA에서 이렇게 또 일하는 사람들도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 불법 이민자들 뭐 LA에 더 몰려와 그리고 홈리스 사람들도 더 몰려와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는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가 아마도 이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불법 이민자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리스들 보면은 제대로 된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없잖아요. 와, 이번 기회에 그냥 홈리스들 다 보내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사람인데 홈리스야.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없어. 그러면은 싹 다 잡아다가 와, 이 남미로 싹 다 보내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부작용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LA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이민자들을 보호를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민자들을 우리는 최대한 잘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방 이민 당국이 와가지고 뭐 LA에 있는 뭐 불법 이민자들을 막 색출을 해내가지고 이 남미로 이렇게 또 보내버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제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런데 연방 정부가 더 이렇게 높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막 들어와서 이제 데려가면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 언더큐멘트들이 불법 이민자들로 이렇게 또 간주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홈리스들이 잡혀다가 보내지지 않을까 남미로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남미도 난리가 났고 이 남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쫓겨나게 이렇게 또 생기기 때문에 캐나다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도 좀 많은 고민을 이렇게 또 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비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이 캐나다에도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이렇게 밀려날 것 같다. 그리고 남미가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쫓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쫓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홈리스들도 처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LA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이 LA가 역대 최고치 집값을 아마도 내년에 달성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025년도에는 이 LA 집값 평균가가 100만 달러가 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LA에 막 지나가다가도
허름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름한 집들을 보더라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이제 100만 달러가 이제 내년에는 그 정도가 될 거라고요. 네,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는 이상, 네,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LA 집값은 내년에는 100만 달러를 찍을 것 같다. 네, 중간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LA 카운티에 이 주택 중간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 이 중간 가격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7% 정도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2024년도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95만 달러라고 한다고 해요. 95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5만 달러만 이제 더 오르면은 중간 가격은 이제 100만 달러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전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이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6%가 오르게 되면서 88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LA 카운티가 한 10만 달러 정도가 더 높죠.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전체의 집 중간 가격은 88만 달러이다.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캘리포니아 자체 내가 말이죠. 그러면서 2014년도로 본다고 하면은 2014년도에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주택 이제 중간 가격이 44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이 주택 중간 가격이 2배 이상이 올랐다. 2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주택 가격이 2배가 올랐다. 어쨌든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주택이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이렇게 더 높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모기지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6%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7%가 됐다고 해요. 모기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이렇게 또 차트가 있는데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또 집 이제 중간 가격이 있거든요. 미디언 홈 프라이스가 이렇게 또 있는데 2014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의 중간 가격은 45만 달러. 그리고 이제 LA 카운티는 뭐 47만 달러였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뭐 40만 달러 했다. 50만 달러, 60만 달러, 70만 달러, 80만 달러, 90만 달러 이렇게 또 하면서 올해 2024년도 이제 9월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중간 가격은 88만 달러. 그리고 이 LA 카운티는 95만 달러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만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정표를 이렇게 또 찍을 것이다. 마일스톤을 이렇게 또 찍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부동산 미쳤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에 의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은 이거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LA 근처에 있는 또 이제 사건 소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레돈도 비치지 않습니까? 이 LA 서쪽으로 해가지고 레돈도 비치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트래픽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그 폴을 이렇게 또 들이받고 이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좀 이제 굉장히 빨리 달리다가 이렇게 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운전자는 남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승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동승자는 이제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사고가 나자 이게 이 신호등을 이렇게 또 들이박지 않았습니까? 신호등을 들이박고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안 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튕겨져 나가게 되면서 즉사를 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뭐 소방관들이나 뭐 경찰이 왔었을 때에는 운전자는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 동승자는 정말 다행히도 부상만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왜 이 교통사고가 이뤄졌는지는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뭐 과속을 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아 보이는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좀 천천히 다니면서 이렇게 또 교차로에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또 땡스기빙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이렇게 또 땡스기빙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자신의 뭐 고향이나 뭐 친척들을 이렇게 또 방문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리플 A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8천만 명 정도가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50마일 이상 이동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7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고, 그리고 2019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이전보다 200만 명이나 증가를 한 그런 수치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올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동을 하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이용을 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가지고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50마일 이상의 트래블을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렌터카 업체들이 지금 비상이 났다고 합니다. 특히 LA, 애틀란타,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이런 곳들이 굉장히 붐빌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렌터카 업체들이 아마도 이 추수감사절 바로 전날 이 수요일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이 가장 바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LA 공항 있지 않습니까? 이 LA 공항은 이제 다음 주 중에 굉장히 바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 올 때에는 최소 이제 국내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2시간 전에 와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제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 3시간 전에 와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에 어디 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원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원래 갈 데도 없었지만 올해도 그냥 집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4%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만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S&P 500을 본다고 하면은 이 S&P 500이 처음에는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등 변동폭이 이렇게 또 크다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이 나스닥이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글도 지금 분사를 하는 애 마는 애 이렇게 또 구글을 쪼갠다 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독점 법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알파벳 주가는 6% 정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주가는 지금 30% 넘게 폭등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는데 9만 8천 달러를 찍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찍다가 조금 내려가가지고 오늘은 9만 6천 달러 정도 이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렇게 또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도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이 제재 같은 거 낮추고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쓰고 그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외치면서 국제사회랑 좀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러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 10만 달러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 때문에 우선 이 미국에 대한 이제 예산 적자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트럼프가 정권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트럼프 때문에 달러의 국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를 이제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 달러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영향을 이제 많이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재임을 하고 있는 그 4년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이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35 빌리언 달러, 350억 달러를 이렇게 또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저번 분기랑 비교를 해가지고 94%가 증가를 했다. 거의 더블이 됐죠. 더블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있지 않습니까? 주당 순이익은 81센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예상보다는 더 좋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주식은 오늘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1.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난 1분기, 2분기 때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매출이 120%가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94%보다 이제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예상치보다 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또 이기고 빚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본다고 하면은 뭐 예상치보다 많기는 많았지만 월가가 예상을 한 것보다는 이제 많기는 많았지만 그 차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예상치랑 계속 이제 부합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이 이제 조금 이제 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 AI 시장에서 이 AI 칩 80%를 지금 독점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기업들에서 이 엔비디아만큼의 이 AI 성능을 내는 칩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대기업들에서 글로벌 기업들에서 다들 하나같이 이 엔비디아 칩들만 구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가지고 이 AI 칩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칩들을 따라갈 성능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는 매출은 계속 이렇게 또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 폭이 계속 이렇게 또 예상치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많기는 많은데 그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주식도 이제 어느 좀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타겟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타겟은 어제 20% 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오늘은 이제 폭락을 하지는 않고 이제 오르지도 않고 그냥 뭐 잔잔바리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타겟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출이 조금 이제 많이 타격을 입었던 이유는 항만 파업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핑계를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겟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월마트는 어닝빗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매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월마트는 매출을 이제 굉장히 좋게 되면서 월마트는 계속 올랐습니다. 주식 계속 오르고 계속 여태 최고치 계속 갈아치고 있는 와중에 타겟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만 파업을 이렇게 또 탓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타겟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항만 파업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어가지고 재고를 좀 굉장히 많이 쌓아놨다고 합니다.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그런데 그 재고가 제대로 잘 소비가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를 이렇게 또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재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에서는 이 물류 문제 때문에, 이 항만 파업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악화가 된 것이 아니다. 이 타겟의 문제는 이 소비자의 이제 수요 부진, 그리고 할인 전략 실패 때문에 이렇게 매출에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 그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이 스노우플렉이라고 하는 이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3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폭등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20년도 상장 이후 주식이 가장 큰 폭으로 3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분기 매출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어닝펄 쉐어도 주당 20센트 정도 조정이 더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주당 이익을 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스노우플레이의 주식이 3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이 회계의 장부를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한 30% 정도 더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비용 절감을 계속 이렇게 또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 수도 계속 이렇게 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노우플레이기 어떤 기업인지 하고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이 스노우플레이기라고 하는 이 기업은 클라우드 기반을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클라우드 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기업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번에 굉장히 잘 됐나 봐요. 따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기업들도 이제 AI 같은 거 이렇게 또 클라우드에 이렇게 또 넣게 되면서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같은 거 빠르게 이렇게 또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박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프릿 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제 대표 저가 항공사 이 스프릿 항공이 얼마 전에 뱅크럽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뱅크럽시를 했는데, 이 뱅크럽시를 하기 일주일 전에 이 CEO 있지 않습니까? 이 CEO가 380만 달러 보너스를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기 바로 전 주에 380만 달러 보너스를 CEO가 받아갔대요. 이거는 진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CEO를 본다고 하면은 이 CEO는 2019년도에 이 CEO로 이렇게 또 취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러니까 터지기 바로 전에 취임을 해가지고 개고생을 한 CEO이긴 CEO인데, 어쨌든 간에 이 보너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보너스는 취임을 해가지고 1년 이상 다닌다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그런 보너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루고 있다가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려웠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또 성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서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돈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가 항공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고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그런 이 항공사를 이렇게 또 찾다 보니까 이 스프릿 항공사는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좀 그렇지 않나. 파산 일주일 전에 이 380만 달러 이렇게 또 받아가고 그 다음 주 바로 파산해버린다. 인성에 문제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프릿 항공사는 이제 주식은 이제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